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오늘은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의 마지막 영상인데요. 인플레이션은 경기를 어떻게 추락시키나? 인플레이션은 왜 서민에게 적이고 부자에게는 기회인가? 부동산 주식 투자 때는 왜 인플레이션 뒤끝을 조심해야 하나 등 인플레이션에 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높아졌지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동산 상승과 하락의 현상을 함께 비교하면서 들으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인플레이션은 경기를 어떻게 추락시키나? 경기가 좋아지면 재화 수요가 커진다. 수요가 계속 커지다 보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서 일부 재화의 물가가 오른다. 그대로 가면 물가 상승세가 확산되고 나중에는 재화 전반에 걸쳐 물가가 오를 수 있다. 이처럼 재화 전반의 물가, 곧 물가 전반이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인플레이션이 예견되거나 진행 중인 경제에서는 물가가 뛰어도 소비가 계속 늘어난다. 소비가 늘어나면 판매도 늘어나므로 기업은 상품 생산을 계속 늘린다. 물가 상승으로 생산비가 오르는 부담은 판매가에 얻는다. 물가가 오르더라도 소비가 계속되면서 판매와 균형을 맞추는 한 경기는 순조롭게 확대 모드를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경제에서는 소비, 판매, 생산이 확대된 끝에 재화 전반의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공급 과잉 현상이 발생한다. 경기가 과열된 나머지 수요가 공급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이다. 경기가 이 단계에 들어서면 재화 전반에 걸쳐 고물가와 공급 과잉 현상이 뚜렷해서 판매가 부진해지고 판매 부진에 따라 생산, 고용, 투자가 잇따라 위축되면서 경기 확장세가 꺾인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반전은 대개 하강세가 가팔라서 경제에 큰 충격을 준다. 단기의 경기를 되살릴 방도도 별로 없다. 구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경기를 추락시킬까? 주요 경로를 짚어보자. 첫째, 인플레이션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를 끌어내린다. 물가가 뛰면 화폐 가치도 비례해서 떨어진다. 한 봉지에 1,000원 하던 콩나물이 2,000원으로 오르면 현금 1,000원이 지닌 값어치가 절반으로 꺾인다. 물가가 뛴다고 봉급이나 수입이 따라 오르지 않으니 서민 가게는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다. 현금 여유가 있는 가게는 어떨까? 대개 인플레이션 초기와 후기의 대응이 다르다. 인플레이션의 초기는 돈 가치가 급락하므로 물가가 더 오르기 전에 돈을 써버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저축보다 소비를 늘린다. 돈 가치가 떨어지면 빚 부담도 가벼워지므로 빚마저 내쓰기도 한다. 이런 가게가 많은 덕에 인플레이션 초기에는 소비와 판매가 늘어난다. 기업은 이익을 늘릴 욕심에 설비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그 결과 경기가 확대된다. 이처럼 인플레이션 초기에는 물가 상승세가 경기를 자극하는 효과를 낸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더 진행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경기가 좋아도 소비 능력 전반에 걸쳐 한계가 온다. 웬만큼 현금 여유가 있다 해도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소비를 마냥 늘릴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특히 봉급이나 연금, 이자 같은 정기 수입에 의지해 사는 가게는 점점 커지는 물가 상승 부담 때문에 결국 소비를 줄이게 마련이다. 서민 가게에 더해 여유 있는 가게까지 소비를 줄이면 상품 판매가 줄고 기업도 생산과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고용이 줄면 가게는 임금 수입이 줄어드니 소비를 더 줄여야 한다. 결국 소비, 판매, 생산이 꼬리를 물고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겨 경기가 위축된다. 서민층이 소비를 줄이더라도 중산층이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경기가 쉽사리 침체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산층이 모아둔 돈이 적을 때는 다르다. 서민과 중산층을 합한 소비 위축이 기업 판매와 생산에 큰 영향을 미쳐
경기가 나빠지기 쉽다. 둘째, 인플레이션은 금리를 올려 경기를 추락시킨다. 인플레이션 초기에는 돈 가치가 떨어지는 데 대응해 가계가 소비를 늘리고 기업도 투자를 늘리므로 시중 자금 수요가 커진다. 금융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현상이 지속되면 금리가 오른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투자 의욕이 위축된다. 대개 기업은 평소 빚을 내 사업에 투자하는데 이자 부담이 커지면 빚을 갚아가면서 사업의 이익을 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금리가 오르면 가게도 빚을 내 쓸 생각을 덜 하므로 소비가 줄어 판매가 위축되는 것도 기업 투자에 부담이 된다. 이래저래 기업이 투자를 줄이면 생산과 고용이 줄어든다. 그럼 임금 수입이 줄거나 정체하므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떨어진다. 결국 경기가 후퇴한다. 셋째, 인플레이션은 경기 주체의 미래 전망을 불확실하게 만들어 경기를 위축시킨다. 인플레이션 때는 물가가 자꾸 오르므로 장차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예측하기 어렵다. 물가 수준 예측이 어려우면 기업이 신제품 판매가를 정하고 예상 이익을 계산하는 데 차질이 생긴다. 판매나 생산 관련 사업 계획을 세우기도 어려워진다. 미래가 불확실하니 사업을 미루고 투자를 꺼리거나 줄이기 쉽다. 자연히 고용이 정체하거나 줄어든다. 그럼 가게는 임금 수입이 줄거나 정체하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므로 실질 구매력이 떨어진다. 결국 소비를 줄여야 하고 그럼 기업 판매와 생산이 더 위축되면서 경기가 하강한다. 넷째, 인플레이션은 상품 수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려 국민 경제에 주름을 지운다. 물가가 오르면 해외로 수출되는 국산품은 가격이 비싸지고 수입 외제품은 반대로 싸지는 효과가 생긴다.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나기 쉽다.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많아지면 무역에서 적자가 나고 국민 경제 수준에서 외화 벌이가 부진해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 탓에 무역 적자가 나고 외화 벌이가 부진해지면 정부가 대외 거래에 필요한 외화를 외국에서 빌려야 할 경우도 생긴다. 외채를 얻어야 한다는 말이다. 실제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외채를 얻는 일이 거듭되고 만성화하다 보면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앉는다. 외화벌이가 시원찮은데 빚더미에 올라앉은 나라는 대외 신용이 나빠진다. 무역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고 심한 경우 국민의 생필품조차 구하기 어려워지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은 수출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려 무역 적자를 부르고 나라 빚을 늘려 경제난을 일으킬 수 있다. 2022년 국가 부도를 선언한 스리랑카가 인플레이션 직격탄을 맞은 예다. 남아시아 섬나라 스리랑카는 관광업이 핵심 산업이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관광업이 침체하면서 실업이 폭증했는데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여파로 인플레이션이 덮쳤다. 인플레이션의 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흔히 인플레이션율, 곧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쓴다. 스리랑카의 연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인플레이션율은 2021년 12월 12.1%에서 2022년 4월 29.8%로 치솟았다. 연료, 식량, 의약품 가격이 폭등하고 생필품이 부족해져 민생이 파탄 지경이 됐다. 그러나 필수 물자 수입이 불가능했다. 외환 보유액이 바닥나 외채도 갚지 못할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스리랑카는 전부터 정부가 항구와 공항을 짓는다며 중국 등에서 거액을 빌린 탓에 외채가 많았다. 결국 5월 들어 만기가 닥친 외채를 갚지 못해 국가 부도를 선언하고 IMF에 구제 금융을 청해야 했다. 대통령은 반정부 시위대에 쫓겨 국외로 도피한 뒤 사임했다. 인플레이션율이 60.8%로 뛴 7월 스리랑카 중앙은행 총재는 연말까지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100%가 되리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인플레이션은 왜 서민에게 적, 부자에게 기회인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봉급, 연금, 이자 등 일정 현금 수입으로 생활하는 가게는 살림살이가 빡빡해진다. 집세, 가게세, 자녀 교육비, 교통비 등 생활비 부담은 뛰는데 현금 수입의 구매력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물가가 뛴다고 봉급이, 연금, 이자 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므로 인플레이션은 서민 가계의 생활 수준 퇴보를 강요한다. 반면 부자에게는 인플레이션이 재테크 기회를 준다. 자산층이 흔히 투자하는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은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쉽사리 시세가 뛰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이 돈 가치를 떨어뜨리지만 부동산은 워낙 덩치가 큰 자산인데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시세 상승폭도 되게 커서 현금 가치도 지켜주고 시세 차익까지 챙겨준다.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은 실물 자산 투자자의 빚 부담도 줄여준다. 홍길동이 은행에서 2억 원을 융자받아 산 5억 원의 집 시세가 8억 원으로 뛰었다고 하자. 집값이 뛰기 전 길동이 보유한 집의 가격 대비 부채 비율, 곧 부채 비율은 40%다. 집값이 뛴 다음 부채 비율은 25%로 낮아진다. 인플레이션 덕택에 재산은 불어나고 자산 대비 빚 부담이 줄어든다. 돈 가치를 떨어뜨리는 인플레이션이 재테크 호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한데 이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적다.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예견되거나 진행될 때면 재빨리 부동산에 목돈을 투자하는 부자가 많다. 그러나 서민 가게는 대개 남들 하는 부동산 투자를 보고만 있어야 한다. 목돈을 동원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자산층과 서민 가게 사이에 자산 격차가 커진다. 부자는 부동산 재테크로 현금 가치를 지키고 재산도 불릴 수 있지만 서민 가게는 그러지 못한 채 오르는 집세나 생활비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소비 의욕과 구매력이 낮아지고 정부와 정치권의 불만이 커지게 마련이다. 부동산 주식 투자 때는 왜 인플레이션 뒤끝을 조심해야 하나?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지만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 시세를 밀어 올린다. 실물 자산이 적고 현금과 예금만 들고 있는 서민은 실질 재산이 줄지만 부동산을 보유한 부자는 득볼 수 있다. 다만 부자라 해서 인플레이션이 제공하는 이득을 언제까지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한때 불었던 투자 자산 시세가 도로 쪼그라들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으로 불로소득을 얻는 부자는 어느 나라에서나 소수다. 부자 몇몇이 사치를 즐기더라도 국민 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다. 하지만 인구가 많은 서민과 중산층이 소비를 줄이면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계 소비가 위축되면서 판매가 줄고 기업이 생산 규모와 고용을 줄여 경기가 하강하기 쉽다. 부자들이 인플레이션으로 불린 투자 자산 시세도 떨어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 뒤의 경기 하강과 자산 시세 하락은 서서히 오기보다 갑작스럽게 올 때가 많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때는 수요가 서서히 커지지만 경기 하강 때는 수요가 급하게 위축되기 때문이다. 경기 하강 때 수요가 급하게 위축되는 이유는 뭘까? 주로 가수요 때문이다. 가수요란 당장 필요치 않지만 장차 시세 차익을 볼 기대로 상품을 구매하는 투기 수요다. 상품을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수요, 곧 실수요가 아니다. 가수요는 자산을 사들였다가도 기대와 달리 매매 차익을 볼 수 없겠다 싶으면 곧바로 시장을 빠져나간다.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가수요가 그렇다. 시장 수요를 빠르게 끌어올렸다가 경기 하강 낌새를 채면 서둘러 빠져나가는 형태를 보인다. 자산시장에서 가수요가 빠지면 수요 위축이 급하게 진행되므로 자산 시세가 급락하기 쉽다. 그럼 시장 수요가 부풀었을 때 들어간 투자자는 상투를 진 격이 된다. 가수요가 빠져나가기 전에 재빨리 시장을 빠져나오면 손실을 피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 어렵다. 인플레이션이 진행하는 동안은
경기가 언제 하강할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때는 인플레이션의 뒤끝을 조심해야 한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